오늘 첫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제주를 보다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다는 이제 설화가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여기가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먹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먹었건 말건 시황제가 알 게 뭐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첫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다니시면서 여행지의 역사적인 많은 이야기들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첫 문을 열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지금 성사일출봉 앞에 있는 광치계입니다. 아. 사실 저도 제주도에서 잠깐 살았었고 저희 큰형님도 여기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역사는 잘 모르더라고요. 김지현 역사학자님한테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모래 색깔이 조금 근데 특이하긴 하네요.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찾아보니까 용암이 이렇게 오다가 바다랑 만나면서 급격하게 굳어진 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 색깔이 다른 데랑 다르게 현무암 모래라서 살짝 까맣습니다. 사실 그 역사를 보면서도 관광을 어떻게 이제 극대화할 것이냐. 네. 근데 이런 성산일출봉이나 이 제주도에 25군데 입장료를 무료로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50% 할인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제주를 보다 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보다!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 제주의 역사 이야기에 더해서 이번 편이 잘 돼야 다음 편이 있어요. 다음으로 저희가 갈 곳은 정방폭포라는 곳인데요.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있으니까 정방폭포로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임진왜란 제주도는 딱히 언급되는 게 없네요. 임진왜란과 제주도는 관련이 있진 않아요. 일본군 입장에서는 목표가 하나예요. 선조만 잡으면 돼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선조가 도망간 거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작전상 선조가 짠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를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졌죠. 근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조선시대가 되면은 제주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안정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편입이 돼서 그 행정체계 안에 들어가요. 제주도 사람들도 과거 보고 싶어가지고 한양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방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이 터지면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조선인임을. 이제 제주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우리 군도 보내주겠다. 안 받습니다. 조정에서. 여기가 또 어떻게 털릴지 모르잖아. 최후의 보루같이 니네는 남아있어라. 근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초기의 모습이고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이어지는 건 아시죠? 네. 꽤 긴 전쟁입니다. 정유재란이라고 중간에 한 번 더 쳐들어오잖아요. 휴전을 했다가 그때는 일본 쪽에서 제주도도 오려고 해요. 근데 안 됩니다, 잘. 근데 이순신이 이미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쪽이랑 제주도 쪽을 넘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막아냈기 때문에 일본군은 제주도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이것도 참 헷갈려 하는데 임진왜란은요, 우리가 이순신 딱 기억하니까 전쟁이 대부분 바다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육지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이 필요해요. 제주도에서 말을 좀 보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 제주가 역할을 하긴 한 거죠. 말을 보내줌으로써 군사를 빼가지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일본도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나중에는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이 이순신 덕분에 이제 못 들어오게 됩니다. 뭐 다른 시대엔 또 다른 역사가 또 있나요, 제주도가? 임진왜란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이제 식민지 시기가 되면 1941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최전방입니다. 일단 그때는 식민지니까 일본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식민지로서.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는 최전방이에요. 왜냐면 미군이 동남아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 제주도가 딱 걸리는 거죠. 아래쪽 바다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최전방이네요. 네. 그래서 43년, 44년 이때쯤이 되면은 여기 일본군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제주 도민과 육박할 정도의 일본 군이 여기 이제 주둔을 했었고 많이 남아 있어요.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거기는 이제 일본 군이 뜨는 거죠. 군용 비행장이. 그렇죠. 군용 비행장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일본은 미군한테 실제로 폭격을 많이 당해요. 폭격기가 공습을 많이 합니다. 43년 이후로 되면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일본과 근접하게 미군이 장악을 하면서 비행기가 이제 동남아에서 뜨면 괌에서 주로 뜨거든요. 괌 사이판. 사이판에서 이렇게 뜨면 도쿄까지 올 수 있어요. 도쿄가 그냥 아예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일본 지역은 그렇게 폭격의 위험 속에서 늘 이제 살아야 했었는데 이게 그럼 한반도 쪽에서 폭격의 기록이 남아 있는 데들이 있느냐라고 찾아보면 잘 없어요. 한반도 쪽으로는 폭격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구술을 좀 해보면 제주도 쪽은 폭격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조금 나와요. 확실히 여기도 거점이니까.
거점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군용 활주로가 있고 하니까 이쪽에 폭격은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봐요. 거의 유일하게 미군의 폭격 기록이 조금 보이는 곳이 이제 제주도. 우리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아픈 겨. 우리 땅인데 두 나라가 싸우고 있었네. 그렇죠. 저기 뒤에 보시게 되면 멋진 정강폭포가 있는데 진시황은 아시죠? 아. 진나라의 이제 치앙제가 이제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뭐 이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중국 통일했으니까 오래 살고 싶었겠죠.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다는 이제 설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불로초를 찾는 과정에 불쌍한 사람이 한 명이 이제 등장을 해요. 서불이라는 분인데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시황제 주려고 불로초 찾으러 동쪽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러 나라들의 서불이 왔다 갔다라는 설화를 갖고 있는 공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방폭포군요. 네. 아 근데 그런 게 있을 법한 느낌이에요. 아, 이쁘잖아요. 네. 서귀포라는 지명은 그것 때문에 생긴 지명은 맞아요. 서불이 왔다 갔다. 아 서불 과차에서 네네네. 서귀포가 네네네네네. 유래됐다. 진짜 서불이 왔다 갔는지는 이제 미스터리한 거죠. 하지만 그 신화 때문에 서귀포라는 지명이 생긴 건 맞습니다. 자기가 몰래 먹지는 않았을까요? 불로초요? 많이 먹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먹었건 말건 시황제가 알 게 뭐예요?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조건 먹었죠. 나라도 먹는다. 네, 무조건 먹었죠.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황제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여기서만 나는 프로를 캐러 온 거예요. 아이. 보통 이제 그런 소리 듣고 그렇죠. 찾으러 오는 거니까. 자, 여러분 똑같은 쑥이에요. 근데 그냥 내 집 앞에서 나는 쑥이랑 이런데 앞에서 쫙 쑥이 딱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때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신비로워 보이고 그런 거죠.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네. 다른 건국 신화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고조선, 고구려, 부여 이런 데들의 건국 신화들은 보통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삼나 쪽의 건국 신화는 땅에서부터 나와요. 이 땅에서부터 나온 세력이 여기에 지배층으로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여기가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신이라 그럴까? 그런 게 조금 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들에서 보여지는 건국 신화들이랑은 뿌리가 좀 다른 거죠. 아, 확실히 다르네요. 네. 천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지신으로부터 나오는 건국 신화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육지 것들의 건국 신화와는 여기 해양 세력의 건국 신화가 그런 면에서도 좀 다르죠. 아. 제주도의 건국 신화라 그러면 바다를 낄 것 같잖아요. 저도 바다 그렇지는 생각했어요. 않아요. 네. 신라랑 가야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낀 무엇인가들이 좀 있지만 제주도는 바다랑은 상관없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건국 신화가 따로 있는. 네, 저희가 이제 정방폭포를 보고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제주도 음식 하면은 뭐가 먼저 흑돼지, 떠오르세요? 딱 이게 흑돼지? 먼저 딱 떠오르거든요. 알죠? 흑돼지가 확실히 제주도에서 유명합니다. 제주도 특성이죠. 흑돼지가 특이한 형태의 예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뱀 잡아먹고 좀 지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키웠었던 흑돼지가 이제 멸종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 자체 내에서 교정도 잘 시키고 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돼지가 제주도에서는 좀 일품 가는 맛이죠. 흑돼지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거 여기 사시는 형님한테 들어. 사실 흑돼지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근데 제가 요즘 네. 떠오르는 건 이제 이걸 무료로 먹으면 더 맛있겠다. 공짜. 역시 공짜 제일 공짜로 맛있어요. 먹어야지 맛있죠. 네. 음식은. 가슴도 따뜻해지면서 흑돼지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부를 해서 답례품으로 흑돼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너무 명칭 플레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마치? 한이발에서 계속 그 얘기만 했잖아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네. 자기 주소,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아닌 지역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은 기부한 것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10만 원을 내면 3만 원을 답례부로 받는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제주도에서는 유명한 상품들, 흑돼지뿐만이 아니라 갈치, 고등어, 오메기떡. 제 친구가 여기서 오메기떡 장사를 크게 하거든요. 아 진짜요? 이렇게 네. 이제 다양한 식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갔다 왔던 정방폭포도 있고 광치개변 뒤에 뭐가 있었죠? 성산주봉! 네. 25군데 이상의 네. 관광지가 이 10만 원 이상만 기부를 하면 네. 이 패스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는. 네. 아. 몇 군데는 50% 할인이고 근데 그 몇 군데는 한 4-5군데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은 무료 패스. 제가 세무사인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세금 깎아주는 아, 혜택이 있으니까. 법인카드 되나? 법인카드. 법인 안 돼요? 이건 개인만 아. 됩니다. 10만 원을 기부를 했다. 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요. 세액공제는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부구나. 맞습니다. 아.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네. 바로 10만 원을 기부하는 순간 낼 세금은 바로 깎아줘요. 아 그럼 법인은 해주셔야죠. 지금 처음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인이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10만 원 세금 다 깎아주고 네. 3만 원어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500만 원까지. 아 500만 원.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시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줍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6.5%. 500만 원 기부하면 30%인 150만 원어치 답례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손해는 아니다. 그걸 플러깅이라고 하나요? 이삭 네네. 줍기라고 하죠. 운동하면서 이삭 줍는 행동을 아, 같이 한다 그래서 쓰레기 플러깅. 이렇게 네. 같이 플라스틱 쓰레기 주우면서. 네, 제주도에 있는 그 돌고래를 지키자라는 연결돼서 그런 곳에도 만약에 기부를 하시면 그 돈을 거의 다 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해양 자산이나 네. 해양 오염을 막고자 하는 그런 곳에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부 재원이 거의 다 쓰인다. 아 정말 일석다조네요. 맞습니다. 내 세금도 탈세는 아닌가? 기부금 세액공제 탈세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절세. 다시 할게요. 절세를 탈세라고 해가지고 제주 음식도 한번 구경하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명한 제주 특산물 먹으러 한번 가시죠. 이게 사실 기부하고 나서 답례품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 네네네. 있지만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한번 이 유명한 먹어봐야죠. 네, 네. 당연히 먹어봐야죠. 네네. 흑돼지, 그다음에 감귤 지금 벌써 저희가 갈아서 먹고 있지 스스로 먹고 않겠습니까? 있죠. 네.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산품이죠. 감귤.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네, 맛있는데요 이거? 서울에서는 네. 솔직히 이 맛 안 나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불판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돼지가 들어간 아. 이제 원래 시장에 이게 야시장이 유명한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팔거든요. 요거 안에 이제 흑돼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안에 이제 만두네 만두.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 맞다 선생님도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으세요 지금? 근로소득 있죠. 일을 하니까요. 근로소득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네. 기부를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하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면 그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할 때 이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구나.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것도 흑돼지예요. 아, 고기 자체가 많네. 고기 엄청 많이 줬어. 돈을 아끼진 않았네. 그만 드세요 이제. 아유 마무리. 마무리하세요. 제주를 보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고향사랑 기부제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있으면 이제 13월에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아, 예. 기부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죠. 기부를 많이 해야 기부를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 마음의 고향 또 어딥니까? 여기 제주 아닙니까? 젊었을 때 그 질풍노도 때 날 얼마나 품어줬던가 제주도가. 다들 또 힘들 때 제주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이죠. 바로 기부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연관광지에 대해서 무료 아니면 이렇게 50% 혜택도 받으시는 기부한 1년까지. 날로부터 1년까지. 1년까지 무료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를 보다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많은 보다 시리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 많이 사랑해 주세요.